당신은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수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완벽하길 원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완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 완벽주의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호서재에서 출판한 신간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만든 이상적이고 완벽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불안한 환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에겐 행동을 유도하는 자기만의 명령문이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엄격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must를 활용해 masturbations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표현했고 이것은 완벽에 대한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뜻하는 말이다. 완벽을 기하려는 노력 혹은 실수를 피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게임이다. 당신의 완벽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건 최고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대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같은 다양한 이유로 최고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비용의 대가를 지불할까요? 이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의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불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자신보다 해야 할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보거나 상대에게 무시당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거나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하지 못할 바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이 도전이나 변화를 피하는 등 우리는 이 완벽함을 위해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자기 존중이나 자유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를 망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인간임을 허락하는 것이며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보자고요. 당신이 원했던 방식대로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얻은 결과로 만족하시나요? 당신이 치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었나요? 완벽주의 게임을 하며 충분히 만족했다면 그대로 계속하면 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된다면 지금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고수해왔던 완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기대 수준이 높은 어른들 틈에서 자랐을 것이고 기대에 부응할 때마다 당신에게 관심과 인정을 해주며 작은 실수들은 비난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다하면 다할수록 행복하기보다 지치게 되고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완벽을 향해 다람쥐 쳇바퀴 달리듯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완벽이라는 것이 자신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완벽은 실체가 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처럼 만족을 모릅니다. 완벽은 어떤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에게 이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면에서 완벽은 신기루에 가까우며 잡을 수 없는 이 신기루를 쫓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완벽주의를 지향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과 기대와 기준이 있고 그 틀을 엄수합니다. 근데 그 원칙이 틀어졌을 때 맞닥뜨려야 할 결과 때문에 큰 일이 생겼었나요?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틀은 자신만의 원칙이었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고 완벽이란 진짜 실체를 마주했을 거예요. 사실 그 원칙이란 당신 말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만의 원칙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완벽주의는 원칙들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게 만든 것을 말이죠. 자신만의 원칙이라는 그 생각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 자체가 힘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힘을 지닌 것입니다. 생각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끔씩 잔소리와 조언을 하려는 숙모와 같다고 말이죠. 숙모가 항상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끔씩은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해주지만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게 맞을까요? 당신의 완벽주의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건 조언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숙모가 하는 말이 당신과 다르면 각자 갈 길 가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완벽주의는 뭘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만 사실 들어보면 이 원칙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주의적 생각을 거절할 때 불편하거나 불안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오랫동안 그 생각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불편함의 마음을 열고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같은 고통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있던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노트를 꺼내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에 대해 쉽게 이름 붙인 꼬리표들 말이죠. 예를 들어 우울한, 단정한, 계획적인, 착한, 성실한과 같이 살아오면서 자신을 규정한 다양한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꼬리표들이 당신의 행동과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서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이 꼬리표들이 당신의 행동은 물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규정한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진지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있다고 해서 26년간 항상 모든 일을 진지하게 행동해야 하나요? 진지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닌가요? 꼬리표를 과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행동을 제약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꼬리표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올가맵니다. 꼬리표가 단순히 당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일부의 특징이 아니라 당신이란 사람 전체를 정의하게 되어 자신과 세상을 향한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실제 경험보다 꼬리표의 말을 우선시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꼬리표가 없는 당신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책에서는 말합니다. 잠시 그저 자기 자신이 되어 보아라.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꼬리표와 특징 없는 당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건 그것으로부터 물러서라.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과 같은 꼬리표들을 다 놓아버리면 기존의 이야기에 부합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짜 본 모습, 전체가 드러난다고 말이죠. 우리는 완벽에 집착할 때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신에게 가혹해지며 비판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당신에게 목표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비판하며 실제 경험을 왜곡합니다. 자기 비판의 내면 소리를 믿는 바람에 잃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리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를 놓치며 익숙한 삶을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비판은 삶의 경계를 축소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듯이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일 양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무너지고 번아웃이 되며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나서야 정신 건강을 돌보는 걸까요? 자기 친절의 핵심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며 자기 존중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친절을 사치라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친절은 익숙하지 않기에 매일 이를 닦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들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떠함, 기분, 동기, 일정과 상관없이 늘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며 친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양치질을 할 자격을 얻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할까요?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혼내야 할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냉혹한 자기 비판, 수치심, 죄책감은 현실이 아닌 자신이 지어낸 잘못된 허구임을 알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실수를 당연히 합니다. 불완전함을 포용하지 못한 당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남이 정해준 사회적인 가치가 아닌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 편안한 침대를 놔두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캠핑을 하며 콧물 묻은 휴지를 치우면서도 가치를 실현하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했기에 최고인 것이죠.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던 직업을 갖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를 나타내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복권에 당첨된다면 뭘 하실 건가요? 당신이 죽은 뒤 가까운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나요? 이렇게 가치를 찾는 건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내면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제 완벽주의라는 알 수 없는 허상과 끝나지 않은 소모적인 게임을 내려놓고 가치를 추구합시다. 인생이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등산을 할 때 2시간 내로 등산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다 올라가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숲속의 산새소리, 푸릇한 나뭇잎들을 즐기며 올라가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올라가면서 변수는 있으니까요.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고 먹구름이 밀려들 수도,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아닌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향해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즐기겠다.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내면을 양치하듯 관리하며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완벽에 대해 집착하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방법과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보며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줍니다. 저자들의 환자들을 다년간 관리했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주어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평소에 완벽주의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